이어서 여수 MBC에서 전해드립니다. 민선 6기 여수시가 출범하면서 가장 역점을 둔 시책은 시민과의 소통인데요. 그동안 긍정적인 성과와 함께 개선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여수시민위원회가 거주자 전용 주차제 시행 여부를 놓고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2014년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올바른 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100명의 시민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동안 이들이 논의한 안건만 97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1위 시민시장 제도도 정착 단계입니다. 시민들이 직접 하루 동안 시장직을 수행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이 밖에도 온라인상의 시민들의 민원을 접수해 처리하는 여수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가 단독으로 추진하는 데 어렵거나 민감한 사안의 경우에는 토론회를 열어 시민들의 의견을 구하기도 합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 의견이 시정에 반영되는 것이 결국 뭐냐면 우리 미래 여수 발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지금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소통 행정이 열린 소통으로 자리 잡기에는 아직 소통 방식에 개선점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시민위원회 논의 대상 대부분이 위원들이 직접 내놓은 안건보다는 시에서 결정하지 못한 안건을 내놓고 이를 선택하는 작업에 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소통 정책도 제한된 공간에서 일부 시민들에게 한정돼 있다는 아쉬움도 적지 않습니다. 어떤 안건에 대해서 처음부터 시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서 결과들이 도출이 돼야만이 그게 제대로 된 소통인데 어떤 그 틀을 딱 정해놓고 자, 1안으로 갈 것이냐 2안으로 갈 것이냐 이것은 소통이 아니고 선택인 것이죠. 여수시의 소통 정책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생각은 제각각입니다. 이전보다 여수시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시정에 반영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우리 여수 시민들을 마음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사례별고가 조금 들어와야 되는데 시민들과 같이 소통을 해서 열었으면 더 빨리 추진이 됐을까도 모를 겁니다. 그렇지만 시에서 일방적으로 열어서 여수시의 다양한 소통 정책이 일부 우려를 딛고 시민 중심의 올바른 행정으로 실현될지 남은 민선 6기 성공적인 안착 여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여수의 대표적인 전통 축제인 거북선 축제가 어제부터 사흘간의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여수시는 올해 거북선 축제 50주년을 맞아 삼도 수군의 함성 지천명의 귀향이란 주제로 중앙동 이순신 광장과 종포 해양공원 일대에서 30만 시민이 함께하는 시민 참여형 축제로 꾸몄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축제의 백미인 통제형 길놀이를 상시 체험 행사로 전환하고 축제 50년을 돌아보는 사진과 임진왜란 전란사 전시회 등 이순신 장군의 활약상을 부각시키는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달부터 오존 경보제가 시행된 가운데 광양시가 오존 발생을 줄이는 데 행정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오는 10월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과 대기 배출 시설 지도를 강화하고 주요 도로면 물뿌리기 사업 등을 집중적으로 진행합니다. 광양시의 경우 2013년과 2014년 오존주의보가 각각 3차례씩 발령되는 등 취약지로 분류됐으나 2015년에는 한 차례도 발령되지 않았습니다. 수십억 원의 세금을 들여 지은 농특산품 판매장이 수년째 놀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원칙 없는 행정이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적자와 각종 잡음으로 2년 전 문을 닫았던 영암군 농특산품 판매장인 기찬장터. 영암군은 민선 6기에 들어서 이곳을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활용하겠다며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지난해 8월 영암농협을 위탁 운영자로 선정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또다시 파행을 빚고 있습니다. 영암농협이 로컬푸드 외에 농부식당 개설을 요구하면서 예산이 4배나 불어났는데 영암군은 적절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이를 수용했습니다. 군의회도 지난해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가 올해 첫 추경에서는 똑같은 사업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켜 논란을 키웠습니다. 게다가 세부적인 사업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예산만 통과돼 가뜩이나 늦어진 사업이 또 언제 추진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대상자 선정을 해놓은 이후에 이제 추가적으로 그런 이제 영암농협에서 그런 요구사항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좀 더 좋은 쪽으로 이제 해보자는 뜻에서 이제 예산이 늘어났잖아요. 네.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계약을 못했던. 의회 안에서는 사업 내용이 당초 계획과 크게 달라졌기 때문에 위탁 운영자 공모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로컬푸드 직매장이 뒷전으로 밀리고 농부 식당이 사업 전면에 등장한 것에 대한 지역 상권의 거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20억 원의 세금이 투자됐던 기찬 장터. 일관성 없는 행정과 특혜 시비 속에 갇힌 채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한국전력은 나주 혁신도시 에너지밸리에서 에너지 신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국내 통신기업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운전자가 손을 뗐는데도 차량이 문제없이 도로 위를 달립니다. 엑셀이나 브레이크도 필요에 따라서 차량이 스스로 반응합니다. 충전소를 혼자서 찾아가 자율적으로 충전을 한 뒤 주차장으로 되돌아오는 이런 자율주행 전기차 개발을 위해서 한국전력과 SKT가 자금과 기술력을 함께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세계로 더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보다는 우리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고민하고 연구하고 투자하고 또 성과를 내야 되겠더라.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두 기업은 오는 2020년까지 5천억 원을 공동 투자하기로 하고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에 협력센터를 설립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습니다. 주요 사업 분야로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공동 사용과 전기차 자율주행 기술 개발, 차세대 전력 시스템 구축 등입니다. 세계적인 산업의 흐름이 융복합 기술 쪽으로 쏠리고 있는 상황에서 SKT의 정보통신 기술력과 한전의 에너지 신산업 노하우가 결합할 경우 국제 경쟁력을 갖춘 신성장 동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에너지와 IT를 융합한 그 IT 에너지 산업을 여기서 본격적으로 펼쳐질 것이 많이 기대가 됩니다. 한전과 SKT가 힘을 모아 친환경 에너지 신산업을 선도하게 될 경우 빛가람 에너지밸리 구축 사업도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양 지역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이달부터 인문학 강좌가 다채롭게 진행됩니다. 광양시는 올해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하는 인문독서 아카데미 공모에 중마도서관이 선정돼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심리와 예술, 역사, 여행 등 4개 부문에 걸쳐 20회의 강연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도 도입해 평소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청소년과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한 차례씩 독서와 연계한 다양한 생태인문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남 드래곤즈의 노상래 감독이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남 드래곤즈 구단 등에 따르면 노상래 감독은 지난 5일 인천과의 원정 경기가 0대0 무승부로 끝난 이후 자신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